어디? 숯가마? 저기 찜질방? 예, 찜질. 그래요? 틀려요. 그 암 환자도 많이 오고 정부에서 와요. 암 환자도 진짜 많아요. 저는 그 찜질방에 가는 스타일은 아니래가지고. 저도 그랬는데 숯가마는 틀려요. 그래요? 저는 주로 이제 반신욕을 많이 합니다. 탕 안에 들어가가지고. 반신욕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제 반신욕이 힘들면 족욕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런, 찜질방, 찜통에 들어가니까 이게 숨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거 좋아하대요. 왜 24시간 사우나 같은 데 큰 데 가면 무슨 가마 이런 거 많잖아, 왜. 거기 보면 거의 다 여자분들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것도 몸 푸는 데는 괜찮으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268페이지에 보면 행정, 형벌. 자, 다시 한번. 행정, 형벌하면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징역하고, 그 다음에 벌금 기억하라고 그랬고, 자, 행정, 질서벌하면요? 네, 과태료를 기억하라고 했었죠. 행정 처분하면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네, 취소, 정지, 이런 걸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자, 이제 행정 형벌 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 있습니다.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무등록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 형벌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 자, 잘 보면 지금까지 계속 봤던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자, 일단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거짓 부정 등록. 거짓 부정 등록. 저번에 아마 제가 거짓 부정 등록은 잠깐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사무실 예를 한번 들었죠? 거짓 부정 등록하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죠. 등록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등록 어떻게 돼요? 취소시켜야죠. 그래서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면서 그 다음에 또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잘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많이 봤던 거죠. 지금 3년 이하 징역 2,000원 원 벌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3-에서 3, 4, 5번 있죠? 자,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금지행위죠, 금지행위. 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매매 중개하거나 매매를 어분하는 행위. 자, 이거였죠? 자, 그러면 증서, 대표적인 증서가 뭐라 했어요? 청약통장. 청약통장 있었죠? 입주자 저축증서. 대표적인 예라고 그랬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요거 거래하다가 걸리면 요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의뢰인과 뭐 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뭐였죠? 탈세된 관계법령 위반의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이나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중개주거나 소위 말하는 뭐예요? 미등기 전매중개죠. 자,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매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해주는 등 투기조장. 투기조장이 두 가지가 있었죠. 투기조장 두 가지. 미등기 전매중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매 제한된 것 중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부터 쭉 정리해 오면서 보면 앞에 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 돼요? 형벌까지 다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이죠. 그러면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 뭐죠? 1-1은 상당히 많아요. 자, 지금 나중에 제가 요건 조금 정리를 한껏 묶어서 정리해 드릴 텐데 오늘은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양도대여. 뭐에 대한 양도대여? 첫 번째가 자격증 양도대여네요. 자격증 양도대여. 자, 양도대여 하면 여러분들 일단 걸리면 어떻게 된다? 뭐가 떠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도대여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예, 네, 취소된다. 또 하나. 취소되고, 예, 네, 또 하나. 그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1-1이라고 써 있죠.
간단하죠? 얘가 중개사법은요,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오하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자, 양도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뭘 떠올려라? 취소되고, 그 다음에 또 1-1. 자, 자격증 양도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격 뭐 돼요? 취소되겠죠? 그리고 형벌 1년 이하 징역된 처벌금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자, 공인중개사 아닌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한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가 이거 한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누구예요? 예, 맞아요. 일반인. 자, 일반인.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일반인.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쉽게 대답하는 것은 일반인이고, 그럼 중개사법식으로 대답하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라든가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공인중개사는 이 명칭은 누구만 쓰라는 얘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중 등록하거나 이중 소속. 자, 이계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 어떻게 돼요? 금지된다 그랬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자, 여러분 개념 이해하시나요? 다시 한번. 이중 등록이 뭐라 그랬어요?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등록을 하고 또 다른 동네 가가지고 다른 등록관청에 가서 A라는 사람이 여기다 등록한다면 이건 뭐가 된다? 이중 등록이죠. 이중 소속은 A가 여기에 등록하고 여기에 뭐 한다? 소속되거나 아니면 여기도 소속되고 여기도 소속되면 이게 뭐가 돼요? 이중 소속이죠.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개업공개사가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면 어떻게 한다? 들켰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처벌금.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중 등록 절대 금지된다 그랬고 이중 소속도 금지된다 그랬죠.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중 소속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형벌 일단 1-1이죠. 1-1 그리고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절대 등록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 오늘 자격 정지 한번 잠깐 언급했었죠. 자격 정지의 1-1. 조금씩 복잡해지죠? 나중에 어느 하나 위반했을 때 동시에 같이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개업공개사가 이중 등록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형벌 1-1다 같이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연습을 나중에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취소되는 거 따로, 형벌 따로가 아니고 뭐 하면 뭐 된다. 딱 연결시키도록 여러분들 연습해줘야 돼요. 지금은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놀아서 잘 안 되지만 이게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죠. 이상 중개사무소다. 이중사무소 있었죠? 이중사무소. 사무소 2개 이상 두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분사무소라는 분사무소라는 것을 둘 수 있어서 여기 좀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2개 이상 사무소 둬서는 안 된다. 이중 사무소 뒀다가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이에요. 요거는 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도 해당됐죠. 자, 그러면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누구였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그렇죠. 등록하지 않은 자.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예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죠. 자,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뭐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자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아니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그 다음에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와 유사한 명칭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이에요.
자, 그러면 또, 자, 개업공개서 아닌 자는 또 뭘 해서는 안 된다? 중개대상물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 광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광고는,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광고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죠. 자, 한 번쯤 언급했던 부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등록증 양도대에서는, 자, 여러분들 거기 269페이지에 8번이 뭐예요? 등록증 양도대여죠? 자, 거기 보니까 성명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있었죠? 양도되어, 자, 양도되하면 다시 한번 뭘 떠올리라 그랬죠? 양도되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떠올리라? 취소되고 형벌 1-1이다. 그러면 자격증 양도되면 당연히 자격 취소되고 형벌 1-1이고요. 등록증 양도되면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되고 형벌 1-1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해보시고, 자, 준 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다 1-1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자, 거래정보사업자 정보공개 의무 있었죠?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라?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맨 밑에요. 169페이지 맨 밑에. 개업 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예, 1-1.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거래정보 사업자니까 바로 전 시간에 거래정보 사업자에서 어느 관련되는 게 배웠어요. 거래정보 사업자 바로 전 시간에 그렇죠. 지정 취소죠. 바로 전 시간에 배운 거죠. 자, 지정 취소 거기 보세요. 지정 취소 보면 똑같은 문구가 있어요. 지정 취소 보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도 나와 있어요, 이 문구가. 지정 취소도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똑같은 문구가 어디에도 있어요, 지금. 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도 있죠. 자, 그러면 똑같은 문구가 이쪽 저쪽 있으니까 그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지정이 어떻게 돼요? 취소될 수도 있고 또 형벌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부분 뒤로 넘어갔고, 그냥 비밀준수 위반했을 때, 비밀준수 위반. 자, 개업공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있었죠? 이렇게 비밀준수 의무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11번, 12번, 13번, 14번을 보세요. 11, 12, 13, 14.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11번부터 맞죠? 11, 12, 13, 14. 어디서 본 거예요? 금쟁이죠. 자, 금쟁이가, 그러니까, 자, 금쟁이 11번 뭐예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예요? 매매업. 중개 대상물 매매업.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붙으니까 12번이 뭐예요? 일단은 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무등록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13번인가요? 13번. 예, 초과수수. 사례, 증여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법정, 중개부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마지막으로 거짓은행. 중개대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 자, 보면 금지행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에도 몇 개가 있었어요? 3개 있었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몇 개 있었어요? 4개 있죠. 그래서 금지행위는 제가 나중에라도 상당히 많이 강조할 거예요. 형벌로 다 구분해서 금지행위만 기억하면 형벌의 3분의 1은 기억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네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라. 자, 그 뒤에 양벌 규정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벌 규정이라는 내용 있죠? 이제 형벌을 한번 구분해 본 거예요. 자, 양벌 규정, 이게 뭐예요? 양쪽을 벌한다. 이거 한번 제가 언급했을 거예요. 어디서 언급했냐면, 고용인 부분에서 언급했나? 그냥 넘어갔나 모르겠는데. 넘어갔나요?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양벌, 양쪽을 벌하는 규정이에요. 자, 직원 잘못 뽑으면 졸지에 벌금 물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이거는, 자, 고용인이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뭐 했을 때? 형벌 사항에 해당될 때. 형벌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벌하는 왜 누구도 같이 벌하냐면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도 동조에 규정된 뭐를 구한다? 벌금, 형을 구한다. 자, 요런 내용이에요. 한번 했을 거예요. 고용인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양벌. 자, 양벌이란 일단 양쪽을 뭐 한다? 벌한다. 양쪽을 벌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양벌 규정이란 양쪽을 같이 벌한다. 그럼 누가 어떻게 됐을 때 벌하느냐? 직원이, 자, 사원 또는 임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전 직원들이죠. 직원이 이 법 위반해서 형벌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중개보조원이 딴짓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사장 몰래 중개보수를 더 요구해서 받았어요.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뭘 한 거예요? 초과 수수를 했습니다.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았어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원 채용하면 정말 관리 잘해야 돼요. 얼마 전에 중개사고 난 거 뉴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고, 뉴스 한번 나왔었죠?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부인이 같이 뭘로다가 중개 보존하는데, 전세 보증금 같은 거 사기를 누가 다쳤냐면, 중개 보존인 부인이 다친 게, 이제 요즘은 진짜 믿을 사람도 없어요. 마누라도 못 믿어요, 지금. 그래가지고서는 큰 건이 몇십억짜리가 터진 건데, 한 30억인가? 그게 40억이었던가요? 예. 네. 40억인가요? 그게 터졌어요. 그게 누구냐면, 부인이에요, 부인.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자격증 가지고 있고, 부인이랑 같이 했는데, 부인이 아마 그랬나봐요. 이 중개보조원이, 여러분들 이제, 가능하면요, 여러분들도 혹시 부부가 자격증 같이 갖고 있으면 절대 같이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허건날 싸우는데 사무실에서까지 싸워요. 사무실에까지 싸우면 이것도 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지 않고 따로따로 내는 게 편해요. 맞죠? 근데 이제 같이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그 사무실에서 그 티격태격 싸우는 게 손님한테도 들려요. 그 소리가 손님한테까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개보조는 어쨌든 잘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개보조 잘못 보다가 진짜 완전히 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이 초과해서 받았어요.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 금방 형벌은 어떻게 됐죠, 이거요? 예. 자, 금방 요쪽 1년 이하 징역들처럼 위에서 봤죠? 자, 1년 이하 징역되는처럼 벌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벌 규정은 이게 뭐냐면 고용인이 이런 행위를 했죠. 그러면 그 고용인 중개보조원은 1년 이하 징역되는 벌금, 자, 1년 이하 징역을 보내든지 아니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또는 이거죠. 자, 징역 보내든지 벌금 물리든지 누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맘? 판사 맘이겠죠. 판사가 징역형을 보내든지 아니면 벌금 물리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를 벌하는 외에 누구도 같이 벌하냐? 그를 채용한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도 양쪽을 벌한다. 같이 벌하는 거예요. 같이 벌하는데 어떻게 벌한다? 동조에 규정된 뭐를 구한다? 벌금형을 구한다. 자, 그러면 이때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직원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교도소 가나요? 안 가나요? 교도소 안 가죠? 안 가고 뭐만 무는 거? 벌금만 무는 거예요. 자, 너 잘못했으니까 너도 교도소 가라. 이건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양벌 규정은 전문 직업인에 관련 법에는 다 나와요. 법무사법에도 있고요, 세무사법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 관련 변호사법에 다 있어요. 양벌 규정, 양쪽을 보는 이 규정은 전문 직업인이면 다 거의 양벌 규정 규정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 얘가 잘못했을 때 얘는 이렇게 하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글을 번한 외에도 글을 채운 개업공개에서도 뭘 하긴 벌하는데 뭐를에 대한 벌한다? 벌금형을 물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일단 양벌 규정입니다. 자, 양벌 규정의 기본적인 개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근데 양벌 규정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느냐? 예외가 있는데요. 자, 양벌 규정의 예외. 상당한, 자, 요 고용인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그 다음에 감독을, 이제 좀 애매한 규정 하나, 그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상당한 주의와 주의. 오늘 밑에가 글자가 좀 어떻게 좀 들어졌다. 감독을, 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됐어요. 이때는 양벌 규정 자체가 어떻게 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런 규정이 일단 있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고용인에 대하여 그 고용인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제 이게 참 애매한 규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양벌 규정 안 받습니다. 그럼 벌금이 안 받아요. 그럼 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게 어떤 방법이냐? 등록관청에 확인해보고 뭘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고용인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용인 신고하는 거랑 좀 틀리겠죠? 이걸 가지고 저한테 상당히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양벌 규정 당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벌금 무는데 벌금이 만만치 않은 벌금입니다. 또 몇백만 원 나와요. 예를 들어서 1년 이하 징역 1천원 벌금 같으면 그래도 400~500만 원 이상 나와요. 양벌 규정이. 내 돈 400만 원, 500만 원 날아가는 게 아깝잖아요. 양벌 규정을 피해야 되죠. 이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 일단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요까지만 나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 중개사법 위반했을 때 뭐뭐뭐 된다는 거 있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써놓으세요. 그냥 이 사무실에서 뭐 위반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써놓지 말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특히 금쟁이부터 시작해서 그 양벌 규정이 될 만한 것들 있죠. 그 왜 금방 위반하기 쉬운 것들 있죠. 왜 금쟁이 가장 위반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교육 같은 거 있죠. 교육을 자 아까 뭐 복습할 때 잠깐 했지만 거래사고 예방교육 같은 거 있죠. 그 전 관찰 뭔지 앞으로 이 관찰에서 뭐 교육 받으러 오라 뭐 만약에 있으면 꼭 보내세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법 규정상으로는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일단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조금 이런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그런 교육이 만약에 있다면 무조건 일단 보내세요. 그래서 나도 이러이러한 교육을 한다.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면 이 문구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애매해요. 실제로 애매해요. 자, 내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근데 도대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방법이 도대체 어떤 방법이냐? 애매합니다, 이거는요. 허건날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야, 나쁜 짓 하지 마라 허건날 할 수도 없잖아, 이게. 그리고 이 일이라는 게 뒤에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무실에가 아니라 저쪽 지네들끼리 따로 만나서 뭐 받을 수도 있고, 상황은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좀 더 상세하게 쓰는 거. 그래서 내가 얘 채용할 때 이거 다 명시해줬다. 그리고 설명해주고, 요즘 여러분들이 보험 계약할 때, 보험 쪽에 계신 분 있어요? 보험 계약할 때 보면 보험계약서 이게 계약하는 사람이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거 해줄 의무가 있죠. 예, 그것처럼, 그러고 나서 설명 제대로 받았다는 거 사인 받죠. 예, 그것처럼 근로계약서 쓸 때 별도로 사인을 받으세요. 이거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얘도 그걸 들었다라는 것을 사인 받아 놓으면 상당히 요 문구를 피해가는, 요 문구에 피해가는 게 아니죠. 요 문구에 적용시키는 그 부분에서 대표적인 예가 아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하면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협회 같은 데 가면 꼭 거래사고 예방교육 말고도 협회 같은 데 가면 이런 기본적인 교육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몇 번이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례에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주면 여기에 적용되냐. 애매하죠, 이게. 상당히 애매한 규정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제 양벌 규정까지 한번 구분해 봤고, 자, 그러면 이제는 행정질서벌. 자, 행정질서벌은 뭐예요? 과태료라고 그랬죠? 자, 지금 과태료가요, 두 개로 나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그 다음에 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일단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죠. 500만 원의 과태료. 자, 대표적으로 이제 거기 보니까 이 교재는 지금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개업중개사 뭐 이렇게 쭉 이제 연결돼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정리할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할 거예요. 그냥 지금은 교재가 뭐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이렇게 두 개 있죠.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내용에 위반해서 정보망 운영한 자. 운영규정 관련입니다. 아까 물어봤던 거 똑같이 물어볼게요.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운영규정은 자, 제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그랬죠? 요거 언제까지였죠? 3월이죠. 자, 3개월, 3월 이내 이렇게 했죠. 아까 물어봤던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승인받은 대로 운영해줘야죠. 승인받은 대로 운영해야죠. 변경하셨을 때 승인받으라 했으니까 승인 받아야죠. 이렇게 운영규정 내용 위반해서 운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요거 쓸 때 똑같은 부분, 어느 부분이었죠? 요거 설명을 어느 부분에서 했죠? 예. 기억이 갈무감을 하죠? 지정 취소 부분에서 했죠. 자, 지정 취소.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거래정보사업자. 형벌 바로 직전해 보세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했죠? 지정, 예, 취소해서 보니까 운영규정과 관련된 내용이 똑같이 나오죠? 나오죠? 똑같아요, 내용이. 자, 그럼 결국은 이런 운영규정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형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게 되죠. 형벌. 자, 형벌에 한 질서벌이죠? 자, 형벌에 한 질서벌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 한 번씩 들어보시고 일단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또 지도감독 위반.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감독상 명령에 따라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한 거래정보사업자. 좀 길죠? 이걸 간단히 줄이면 뭐라고 줄이면 되냐면 지도감독 위반이에요. 지도감독 위반. 자,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이때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업무정지였죠? 네, 업무정지였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협회 부분 있죠? 운영실적 공시. 자, 매 회계연도 종료가 되면 3개월 이내 운영실적을 공시하라고 그랬죠? 자, 이거 안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개선명령 위반했을 때 고쳐라. 개선명령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개선명령 누가 한다? 국장이 하죠.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죠. 자, 그 다음에 징계위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대한, 자, 공제 관련돼서 잘못되면 임원에 대한 징계임을 요구할 수 있고, 요 징계임 요구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회가 뭐 했을 때? 지도 감독상 명령 위반했을 때. 제가 보니까 금융감독원 조사,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거고, 아주 조사검사 위반했을 때, 몽창 다 뭐냐면 지도감독 위반이에요. 자, 지도감독 위반하면. 자, 협회가 지도감독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 되는 거죠. 일단 배웠던 부분을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냥 듣고 일단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자, 관련된 부분이네요. 연수교육은 등록, 뭡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받으라 그랬죠? 대상이 누구였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였죠? 자, 요거와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면, 자, 2년마다 연수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 자,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나 모두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안 받으면. 자, 그리고 또, 자,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확인 설명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확인 설명하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그랬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예요. 내년에도 이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2014년도까지는 이게 업무정지였었어요. 자,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위반하면 업무정지였는데 2015년부터 500만 원으로. 자, 어떤 게 강할까요? 업무정지가 강할까요? 아니면 과태료가 강할까요? 예. 이거는 아예 일을 못하죠. 이거는 돈만 떼우면 되죠. 그래서 이 확인 설명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업무정지 보통 3개월씩만 내리고 그랬었어요. 그럼 확인 설명 제대로 하나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업무정지 3개월씩 내리고 하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완화시켰습니다. 뭘로다가? 과태료를 완화시킨 거예요. 자, 500만 원 과태료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100만 원의 과태료 보죠. 개시 의무 위반. 자, 이제 100만 원 과태료. 개시 의무 위반.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라 그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걸어두라는 거? 이게 제가 아마 저번 주에 읽었어요. 이 앞에 저기 행정처분 파트, 형벌 파트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 않은 이상은 재미없는 파트라고. 기억이 안 나거든. 기억이 안 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자, 사무소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라. 여러분들이 사무소에 딱 가면 4개가 걸려져 있을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자격증, 그 다음에 등록증 걸려져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걸려져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와 관련이 없고요.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세무사에서 하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 세무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등록증,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죠. 그 다음에 자격증 2개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인장. 네, 1억 보증. 저 업무 보증 설정한 거 걸려져 있죠? 네. 공제 증서 이렇게 하나 걸려져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또 하나가 수수료율표죠. 중개보수율표.
인장은 여기 등록증에 이렇게 사진 있고 여기 이렇게 인장 도장 찍는 데 있죠? 네, 거기 있으니까 여기다 찍는 거고. 자, 네 가지. 다시 한번.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자, 사무실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 보면 등록증이 가장 먼저 이렇게 걸려져 있고 그 옆에 자격증. 그 다음에 또 뭐가 걸려져 있다? 공제 증서나 걸려져 있죠? 저게 뭐예요? 보증 설정 서류. 그 다음에 또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요일표가 걸려져 있을 거예요. 네 가지. 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 자, 이거 안 걸어두면 100만 원이 가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오경공물에 성명을 표하지 않은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묶었네요. 자, 개업공개사 사무소 명칭에 뭘 써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쓰라 그랬죠? 자, 개업공개사는 표시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 쓰고. 자, 그 다음에 광고할 때 여러분 개업공개사만 중개대사는 광고할 수 있다 그랬죠? 광고할 때 네 가지 쓰라 그랬죠? 자, 개업공개 성명, 그 다음에 또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그런 걸 써라. 기억은 안 날 겁니다. 그대로 안 나도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내일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머릿속에 해서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합니다. 자, 뭐뭐뭐라 그랬죠? 성명, 명칭,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네, 그렇게 네 가지를 일단은 자, 써라. 이거 만약에 안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사무소 이전 신고하지 않은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하고 나서 신고했나요? 이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전하고 나서 신고했나요? 이전하기 전에 신고했나요? 그렇죠. 이전하고 나서 신고했죠. 자, 일단 우선 그거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후 신고예요. 그 다음에 이전하고 나서 며칠 이내 신고했나요? 7일? 10일? 네, 10일. 10일이죠, 10일.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를 했죠. 자, 신고하는 거 안 하면 100만 원을 과태료죠. 자, 그 밑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휴업, 폐업, 신고. 자, 휴업, 폐업은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는 하기 전에 신고했나요? 하루에 신고했나요? 하기 전에 신고했죠. 휴업,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하고자 할 때니까 하기 전이죠. 사전 신고입니다. 자, 그거 휴업 신고, 폐업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100만 원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 쌍방에게 자, 보증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죠. 그리고 증서사본, 복사본 하나 교부해주라 그랬죠. 자,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자, 등록 취소되면 뭐하라?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고, 자격 취소되면 뭐하라 그랬어요? 자격증 반납하라 그랬죠. 며칠에 반납하라 그랬던가요? 네, 7일. 7일이네. 날짜 7일. 자, 이것이 나중에 다 하나씩 아마 날짜라든가 다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아마 다 공부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7일에 반납하라 그랬죠? 그래서 등록증, 자격증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에 과태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그 부가징수권자. 자, 과태료에 대한 부가징수권자를 한번 잘 보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와, 자, 이거는, 주체자가 좀 앞에 먼저 나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가징수하는 건 뭘까요? 국장이 부가징수하는 것은? 네,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뭐예요? 거래정보사업자 얼마짜리 있었죠? 500만 원짜리 있었죠? 500만 원짜리 2개.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하는. 자, 관련되는 거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누가 해준다? 국장이 해주죠. 그래서 국장이 부가권자예요. 자, 그럼 시도지사와 관련된 부분 한번 보죠. 뭐 있을까요?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를 시도회사가 하죠. 그러면 자격 취소하면 자격증을 반납해야죠. 당연히 어디다 반납해요? 그렇죠. 시도회사에게 반납하죠. 그 반납을 안 하면, 자, 시도회사가 하는 것은 자격증을 뭐 했을 때? 미반납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시도회사와 연관된 게 있어. 또 하나 있어요. 과태료 관련된 부분에서. 연수교육 있죠. 연수교육 위반. 왜 연수교육에 위반하면 과태료를 시도회사가 부과징수하느냐? 이유는요? 네. 연수교육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시도회사죠. 자,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관련되는 것을. 자,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 있죠. 등록관청과 관련된 부분은 누구 거? 개업공개사 관련이죠. 자,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분을 다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죠. 자, 부가징수를 이렇게 부가징수권자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왜 행정처분권자도 내가 씨뿌린 거 내가 걷어들인다 그랬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내가 지정했으니까 내가 뭐한다? 부과하는 거예요. 위반에 대한 부분 부가징수권자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연결시켜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대략 공인중개사법을 마칩니다. 자, 좀 쉬었다가 178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있죠? 그거를 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